그리고 이제 또 거래량은 가격으로부터 독립적인 척도이다. 네, 가격과 정말 별개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거래량만 분석해 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볼륨 레이쇼라는 게 거래량 비율이라는 건데, 이 VR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주 상당히 고전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 쪽으로 이제 수급론자다 그러면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거래량으로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래량 비율 VR에 대해서 혹시 이제 공부 좀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액션님 공부 좀 해봤어요? 액션님이 좀 관심 좀 있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수급에? 샤크님이나 느낌님은 거래량 비율 쪽은 관심 가져보신 적 없으시죠? 알봉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거래량 쪽은 거래량은 굉장히 파고들면 재밌습니다. 거래량 비율이라는 게 쳐다도 안 보셨어요? 근데 거래량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가격이 형성되면 제가 왜 1번 했었겠어요? 맥점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거래량 비율 분석이라는 게 이제 내가 이제 그 기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볼륨 레이쇼란 보이시죠? 일정 기간 동안 양봉의 거래량을 세요. 그 다음에 또 음봉의 거래량을 또 세요. 그걸 비교합니다. 백분율로 수치화하는 거예요. 자, M 플러스하고 M 마이너스라는 수치를 구성해갖고 그걸 나누기 2를 해주고, 네, 실제로 이제 VR 값은 요 구해준, 자, 이제 N 구간 있죠? 그러면은 거래량 볼륨 레이쇼 1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봉 10개 동안에 7개의 양봉이 나온다. 그죠? 뭐, 십자봉 중에 1개 있었다. 그럼 8 더하기 2에서 나누면 4가 되겠죠. 여기서는 음봉이 2개고, 십자봉이 1개죠. 3이죠. 그럼 2분의 3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비율화해서 백분율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분자가 상승 거래량이잖아요. 이 구체적인 상식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거래량 비율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10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개의 봉 중에서 가격이 상승한 봉, 이 부분을 분자로 잡고 가격이 하락한 봉을 덕을 잡는 거예요. 분모를 잡는 거예요. 따라서 VR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한 거래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 이해되세요? 내가 쉽게 정말 얘기한 거거든요. 이 개념 정도만 알아도 VR, 누가 이제 뭐 애널이 최근의 거래량 비율 VR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치에서 이런 수치를 움직이고, 그러면 상승할 때의 거래량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거래량 비율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량 비율만으로 분석하다 보면 많은 오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를 이제 EVR,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하나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이번 강의는 기초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기초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제가 이 VR 쪽 거래량, 왜냐면 VR만 놓고도요 강의를 진행하면 2-3시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좀 하기 뭐해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비율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수급 쪽에 제가 켜놨는데요. 이게 개념 설명 부분이에요. 쭉 개념 설명 부분이고요. 보시면요, 거래량 비율에 대해서 EVR 분석 보이죠? 확장 분석이거든요. 확장 거래량 비율이라는 부분과 또 VR과 EVR을 실전에서 접근할 때, 이거 이제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또 실제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VR만 놓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수급론자들은 그렇게 거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액션님? VR만 보고 거래한 수급론자들이 다 죽었죠. 살아남았으면 거래량 비율 관련해하고서는
수익도 많이 나오고 막 잘 안 됐나 보죠. 맞아요. 거래량 비율만 보고 해갖고서는 결국은 자 가격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거래하면서 가격과 동떨어져 있는 거래량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참고 수준에서 이용을 하는 차트스들이 더 유리한 거였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거래량 비율 쪽도 공부를 깊게 해나갈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초 부분이니까 거래량이라는 척도 수급론자들이 공부할 이 역량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 느껴졌었어요. 거래량 파고들면서 공부할 때.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제가 4가지를 해냈는데 시장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시간부터. 이 4가지는 우리가 장중에 실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래량 가중평균 그냥 평균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가중된 평균은 시장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들의 평균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시장을 읽어나가는 좋은 척도고 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건 첫 번째하고 4번째예요. 거래량은 어떤 주요한 맥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크다. 그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를 가격과 연계시키면서 거래량을 가격과 별개로 움직이지만 가격과 연계해서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해서 시장을 읽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다가 거래량을 공부하는 그런 중요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맥점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 제 옵션 차트 봤을 때 많이 보셨던 모양일 거예요. 그죠? 이거 익숙하시죠? 차트 모양. 이게 양초라고 불리는 일반 캔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캔들 볼륨이에요. 볼륨 캔들이라고도 하고요. 볼륨이 거래량이거든요. 자, 거래량이 많은 봉을 옆면을 넓게 그려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침에 시작할 때 무조건 크죠? 이게 몇 년도 전이지? 아무튼 작년도 11월 21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아니에요, 이 시장. 요거 제가 자료 만들면서 예전에 이제 썼던 그래서 발췌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밑에다가 제가 그려놨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익숙할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많은 봉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딱 보면요.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캔들 볼륨으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거래량 가중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늘상 보던 그림이에요. 이거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 차트잖아요. 그죠?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전부 이 차트들. 거래량 차트 거래량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파란색은 무슨 의미겠어요? 맞춰보십시오. 분홍색과 파란색의 차이. 딱 보고 이 분홍색과 파란색의 차이, 거래량에서. 그렇죠. 액션님 맞습니다. 그렇죠. 음봉은 파란색. 그러면 이제 VR 분석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그 음봉이 많죠? 그럼 VR 값 떨어지겠죠? VR 값 떨어지면서 지수 내려가죠? VR 값이 이제 밋밋해지겠죠? 더 안 떨어지고. 근데 양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얘가 빠지고 이제 새로 들어가니까 VR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지수랑 같이 움직이죠? VR과 결국 가격 흐름은 일치를 해요. 근데 VR만 보고 거래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좋지는 않았다는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네, 발목님 맞아요, 음봉양도. 이런 측면에서 보고 요 밑에다가 VR을 그릴 수도 있어요. VR을 그려놓고 아니면 VR을 여기다 합쳐버릴 수도 있죠. 움직이는 걸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차트를 이제 내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거래량을 어떻게들 보는지 얘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자, 요거는 뭐 같아요? 똑같은 날 차트예요. 요거 도대체 뭐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뭐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3초 세볼게요. 아시는 분은 1 하고 딱 쳐주세요. 이 거래량에 빨간색, 파란색, 회색이 보이는데 이게 뭐 같다? 느끼님 뭐 어떤 눈치가 좀 채워주세요? 모른다고 2번 치신 거죠? 알겠다 1번. 이거 뭐지? 뭐 같다.
틀려도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모르셔도 이제 아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자, 체결을 할 때, 자, 매수 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냐면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이 있잖아요. 그죠?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매수자가 매도가에다가 탁 주문을 넣으면서 체결을 해가는 거예요. 그 매수 체결이죠. 그 다음에 매도자가 매수가에다가 주문을 탁 넣으면서 체결시키는 거예요. 매도 체결이에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매수 체결량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매도 체결량이 더 많겠죠? 이해되세요? 알봉님, 이거 이해되시죠?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의 구분.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의 구분입니다, 그게. 그러면 빨간색은 매수 체결이에요. 매수 체결량이 요만큼 있었고 5분 동안에 매도 체결량은 요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거래량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도 체결량이 매수 체결량보다 많은 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수 체결보다 매도 체결이 조금 더 많은 봉이 이번 두 번째 봉입니다. 세 번째도 매수 체결보다 매도 체결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봉 하나 볼게요. 매도 체결이 요만큼이고 매수 체결이 더 많죠. 이 봉은.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매수 체결량이 더 많아지는 봉들이 나오니까 양봉들 보면 매수 체결량이 더 많죠. 어때요, 보시기에? 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읽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자, 이런 거래량을 참고하는 것보다 이런 단순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냐 양봉의 거래량이냐를 보는 것하고, 지금 이 차트는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을 구분해서 거래량을 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보다 한 단계 앞서서 보고 있죠. 이 거래량을 관찰하는 사람은 다른 것까지 보고 있는 거죠. 자, 수급론자지만 차트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숫자로 저는 이제 그 엑셀에도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차트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면서 과거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차트가. 그죠? 그런 양봉들이 나올 때는 매수량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양봉 나왔을 때 매수 체결은 이만큼이나 나고 매도 체결은 이만큼밖에 없어서 합쳐서 거래량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합니다. 자, 또 거래량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 자, 이게 에큐볼륨 차트라는 거예요. 이제 종가하고 고가만, 봉의 종가와 고가만 무시하고요. 에큐볼륨 차트라는 게 거래량을 옆면에다가 이렇게 넓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옆면이 넓을수록 거래량이 많은데요. 에큐볼륨 차트는 지금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시가와 종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가와 종가에 관심이 없고 정말 거래량과 변동성 거래자들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꼬리나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안 두는 거거든요. 꼬리를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해당 봉의 고점과 저점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과 거래량만 표시해 주고 있어요. 고점 저점 관심 가지고 보면서 거래량 체크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눈에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는 게, 꼬리가 없다는 게 시가와 종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가와 종가만, 5분봉의 고가와 저가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가 저가에 관심을 가지고 쫙 쳐다보면서 거래량만 보는 사람, 그런 관점에서는 이 차트가 복잡하지 않고 좋죠. 이걸 에큐볼륨 차트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이걸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시가와 이 종가를 보면서 시가는 아마추어가 찍고 종가는 프로가 찍는다고 제가 알렉산더 엘더 말을 빌려서 아마 3강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요한 가격이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걸 맥점이라고 본다 가격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시가와 종가를 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물린이와 불운이 그러니까 발행한 이들이 어떤 역학관계로 가져갔는지 이 꼬리가 갖고 있는 힘들 동분석을 할 때 그 의미 측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거래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래량 차트 활용 중에 에퀴벌룸 차트는 그 부분이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완돼서 만들어진 게 캔들 볼륨 차트입니다. 에퀴벌룸 차트와 일본식 양쪽 캔들 차트를 합쳐준 거예요. 이거는 에퀴벌룸 차트에서 시가와 종가를 표현해 준 거죠. 제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캔들 볼륨 차트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온 겁니다. 처음에 에퀴벌룸 차트가 먼저 나왔고 에퀴벌룸 차트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수요가 있었겠죠. 꼬리 움직임도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여주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나온 거죠. 우리보다 먼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이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모는 종이에다 그림 그리고 하시던 세대의 분들이 개발해놓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도 모는 종이에다가 스토캐스틱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려보고 했었어요. 실제 스토캐스틱은 제가 직접 그려봤었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PC 중에 하다못해 우리 천리안 했었을 때요. 느낌님은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PC통신 처음에 나왔을 때 천리안 이런 거 갖고 했잖아요. 네, 접속 이런 영화 막 한참 유행하고 이럴 때 채팅 PC통신으로 이제 그런 시대 때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트가 딱 그려지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 시대 초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TS랑 이 분석 도구들 보면 놀래 자빠질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장에서 맨날 잃어요. 맨날 깨지잖아요 이거. 아무리 보고 해도 보는 종이 보고 객장에 가고서 종이에다가 매도 이렇게 써가지고 객장에다 이렇게 돈 내고 했었던 그분들은 돈 번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리 좋은 PC상에서 차트 분석하고 이런다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또 예민하게 대응을 하니까 시장 조성하는 조성자들은 더 앞서 나가죠. 이런 우리 참여자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하라고 도구를 우리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지금 누가 모는 종에다 그려가면서 분석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일목, 구름대에 있는 거, 그 일목산인이 모는 종에다 그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찍어가지고, 가격들을. 처음에 쌀로 이렇게 놔서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면은. 쌀로 이렇게 통통 놔가지고, 그랬다고 시작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모습을, 요런 차트에다가 이런 거래량을 하나 달아줄 수 있겠죠. 거래량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체결 시 매수와 매도의 어떤 구분이 어느 정도 선이냐라는 관심을 있게 본다 그러면 이 정도 그림 정도 놓으면은 거래량에서 체크할 수 있는 많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거래량 자체를 봉에다 반영시켜서 봉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는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매수 체결, 매도 체결을 굉장히 한 3, 4년 이상 관심을 깊게 끌고 보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크게 제가 안 쳐다보는데 이제 너무 복잡한 게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는 거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최근 들어서는. 하나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수급론자가 매수거래량과 매도거래량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거래량을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 차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옵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이제 일반적인 옵션 차트 이거 꽤 오래전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콜 차트들이죠. 여기 풋 차트들이고 거래량 가중평균선이죠. 거래량 안 띄웠잖아요. 제가 거래량은 안 띄웠지만 봉 보면서 보고 있는 거죠. 거래량을.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신호가 나온 것과 거래량도 없을 때 신호가 나온 건 달라요. 이런 신호들도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저는 옵션에 여기다 거래량 띄워놓으면 정신 사나워서 못 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캔들 볼륨 차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저를 통해서 듣지 않더라도 또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일 거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들도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접하실 수 있는 얘기고 접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량 생성하는 4가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가지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